야당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왜 영부인만 갖고 그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세계일보예요. 야, 윤 민생 대신 이 문을 잡는다. 여 사위 의혹 캥거루 게이트. 야당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아까 저희 얘기가 그거였었죠. 아니 왜 민주당은 민생 신경 안 쓰고 영부인만 잡아.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 김중혁 최고위원님. 네. 왜 민생 신경 안 쓰고 이재명 문재인만 잡느냐라고 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문재인을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 그건 무슨 저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다 개입을 해서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그렇게 주물럭주물럭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재판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걸 따지시려면요. 그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왜 윤석열 정부의 왜 우리를 잡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것들은 뭐 문다혜 씨가 대통령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나도 참지 않겠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야말로 반민주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입니까? 그 이전에 많은 대통령 가족들이 다 건드림을 당했고 죄를 지어서 구속도 되고 처벌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대희 씨가 얘기한 대로 그냥 본인이 의혹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해명하실 게 있으면 본인이 발언권이 있으시잖아요. 본인이 어떤 SNS에 올리면 모든 언론이 그걸 다 보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네. 본인이 억울하시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검찰에 가서 소명을 하시든 아니면 대통령 가족으로서의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는 특권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셔서 국민들의 그런 궁금한 점들, 왜 태국으로 갑자기 갔는지, 왜 그 남편은 아무 그런 전문성도 없는데 그렇게 계속 돈을 받았는지, 부모로부터 그 전에 받았던 생활비는 매월 얼마였는지, 거기에 대한 그런 증여세에 대해서 세금을 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아니 뭐 분명하게 혐의가 있으니까 뭐 조사를 했고 그래서 기소도 했고 재판도 받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문다희 씨가 참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아까 뭐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계속 개인에 대한 공격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다혜 씨 요 건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다혜 씨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닙니다. 모렴치한 캥거루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그 대통령이 매간비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다. 네, 캥거루란 얘기가 여기서 지금 나온 겁니다. 개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다혜 씨는 개구리라고 얘기하는 개구리가 아니라 모렴치한 캥거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 대변인님. 저는 캥거루 게이트에 대해서 말을 좀 만들려고 억지로 짜낸 것 같은데 네. 아시잖아요. 이 캥거루라는 게 최근에 이제 청년들이 취업난, 네. 그다음에 뭐 높은 생활비 같은 높은 집값 이런 것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부모들한테 의지하는 성향이 있는 걸 캥거루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를 짜맞췄는데 무슨 문다혜 씨 부부가 캥거루족은 아니죠.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조금 딸의 어떤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서 생활비를 대준 게 아니라 용돈 수준의 지원을 준 것인데 무슨 캥거루족처럼 의지해서 아빠한테 뭐 계속해서 뭔가를 뭐 다 받아내고 집도 받아내고 뭐 말하자면 생활비도 그 매일 정확하게 일정 부분 받았다고 오해를 하게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문다혜 씨는 억울한 거예요. 본인은 독립생계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지내왔고 네. 지금도 따지고 보면 별장이라고 참 얘기하면서 하는 게 30년 된 공동주택이고 A&B 다 등록이 돼 있는 낙후된 숙박업입니다.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하잖아요, 문다혜 씨도. 그러니까 독립생계를 하는 딸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어느 정도 좀 용돈을 줬다고 해서 이거는 무슨 생활비, 캥거루 게이트. 그러니까 ABC도 안 맞고 결국에는 이름을 명명해서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자체를 게이트화하려고
다 그냥 부풀리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좀 부풀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캥거루 게이트 붙이면 아예 그냥 터져버릴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이 아닌데 뭔가 부풀리고 있다. 이 검찰이 좀 정치적으로 수사하는 면이 있고 이거를 여권이 받아서 좀 부풀리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어제 신동욱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그 분량의 뭐 가족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단순히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이 특정인에 대한 또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 보복을 행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지금 보면 정치 보복이라기엔 실제로 좀 수상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취지의 얘기거든요. 사실 이 사건이 있었던 게 한 7년 전인가 뭐 이렇습니다. 그 타이 이스타젯의 항공사에 취업을 한 부분이요. 그리고 아무런 전문성 없는데 어떻게 가게 됐느냐라고 하는데요. 일단 기업에서는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마 대통령의 사이가 아니라면 채용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뭐 진보 보수 여야를 떠나서 대단히 많은 기업에 갑니다. 그 기업 자체 이슈의 특성이나 전문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쨌든 대관 업무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매간매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 않고, 다만 검찰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 부분이 정치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 어려운 여건이 좀 어려운 국면인 거 맞죠.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다고 볼 수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 타겟책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4년 전에 고발장에 들어갔습니다. 수사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여지죠. 지금 속도를 내는 그 의도, 그리고 4년 동안 들고 있었던 사건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진작에 기소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 발로 나오는 여러 이런 사건의 단편들, 혐의가 뭡니까? 돈이 지인을 통해서 갔다. 죄가 무슨 죄가 된다는 겁니까? 에어비앤비를 그냥 뭐 대통령의 멘토로부터 샀다. 무슨 죄가 된다는 겁니까? 망신주기 용으로 이렇게 흘리는 방식의 수사,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적인 수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을 전 검찰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7년 전에 이미 뭐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고 하나씩 언론에 흘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박지원 의원이 이 얘기를 좀 비슷하게 했으면 이건 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실까요? 장인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까 생활비 줬어요. 사위가 취직하니까 월급 받으니까 생활비 안 줬는데 이거 뇌물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디올백 300만 원짜리도 최재형 목사가 안 사줬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의원님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총리 오래 하십니다. 아니 제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을. 네. 제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을. 그렇게 총리 오래 합니다라는 말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박지원 의원의 얘기는 강 변호사님 네. 이런 거예요. 딸내외가 수입이 없어서 수입 없을 때 좀 생활비 주다가 수입이 생겨서 생활비를 안 줬다. 물론 아까 뭐 생활비가 아니라 용돈이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근데 그게 어떻게 뇌물이냐라는 게 박 의원의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문다희 씨의 생활 능력이 어느 정도 되었었는지, 정말 독립생계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생활비가 아니라 아까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용돈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용돈 수준으로 보내줬다라고 하면은 네. 타이스타젯에서 급여를 받는 금액과 상관없이 용돈은 계속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전 회사에서의 뭐 퇴직금을 가지고 어렵지 않게 살아왔다라고 하면 네. 뭐 손주도 있는 상황에서 용돈이라고 매달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타이스타젯에 그렇게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사위인 서 씨가 취업을 하니까 이제 갑자기 금원 지급하던 것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저는 단일 대우로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김의겸 전 의원이 본인 SNS에다 글을 쓴 게 있어요. 이제 문다희 씨 상황에 관련해서 답답하다고 생각해서 쓴 것으로 보이는데 비행기를 그 문다희 씨가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않고 그때 김정숙 여사가 비행기표를 대신 구해줬고 그것을 네. 대한항공으로 구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일반인이 구하지 못하는 비행기표를 어떻게 영부인은 그것을 구할 수 있었는지 어떤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게 있진 않았을지 그 부분이 좀 의문이 있고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한항공 티켓을 구해오니까 다혜 씨가 우리 그 상황 뻔히 알면서 이렇게 네. 비싼 거 구하면 어떻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다혜 씨가 대한항공을 타기에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이거든요. 김의겸 의원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그 뭐 가까운 분들이 SNS에 올리는 것들이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다혜 씨가 이렇게 만약에 능력이 정말로 있는 사람이라면 책 하나 디자인해서 2억 원씩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님한테 용돈 받겠습니까? 본인이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지. 아버지의 책을 디자인에 편집에 잠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2억 원 정도를 받고 그리고 전문성도 없는데 남편은 갑자기 어떤 항공사의 전무이사로 취직을 해서 매달 월급을 800만 원 그리고 체류비 350만 원을 매달 따로 받았다는 네. 거잖아요. 이런 게 일반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통령의 사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 강 변호사님 얘기는 잠시만요. 강 변호사님 얘기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독립생계가 어려웠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정황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재밌는 게 아까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내 남편은 바보다 하는 게 나무 가정사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문다혜 씨의 가정사입니다. 생활사고.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의 캥거루족으로 사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고위공직자면 그 집을 다 털면 다 뇌물 혐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다혜 씨 지금 책에 대해서 디자인비를 지금 따지는데 이거 퇴임 이유입니다. 대통령 직에 있지도 않았어요. 본인의 자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세를 1억 원 받고 1억 5천에서 출판사를 주고 나머지를 좀 딸한테 좀 많은 디자인비를 책정해 줬다. 이거는 그냥 사인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망신을 주고 뭔가 있는 것처럼 해서 정치보복까지 가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검찰에 대해서 딱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공정이 사망한 이유는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쁜 선생님 아시죠? 네, 나쁜 네. 선생님들이 똑같이 학생이 잘못했는데 딱 물어봐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은 저 아버지 그 교장입니다. 네. 그래? 때리려다가 어깨를 툭툭 털더니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게 김건희 여사예요. 근데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저 앞에 문구점에서 장사하십니다. 엎드려. 몽둥이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검찰이 그런 식의 선택적인 기소와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나쁜 검찰은 정말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런 지금 말씀입니다. 검찰이 선택적으로 기소를 하고 있다. 그 나쁜 선생님을 예로 지금 드셨어요. 네. 아빠가 교장 선생님일 때와 집 앞에서 문방구 하실 때 얘기를 지금 같이 하면서 지금 선택적으로 좀 기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뭐가 있었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요 문다혜 씨 사건 관련해서 당시의 청와대 행정관 등등이 이 기소 전 증인 신문에 지금 이 소환이 됐다, 소환 통보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일전에 전해드렸었습니다. 그 기소 전 증인 신문이 어제 있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네. 검 이상직 압수수색 때 문 청와대 행정관과 카톡 연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그 당시에 그때 이상직 전 의원이 이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이랑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전화도 하고 여러 번 했더라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예요. 어제 이 기소 전 증인신문 장소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걸 보면 장 변호사님 네. 그리고 이 행정관 신모 행정관과 당시 이 이상직 전 의원이 아마도 서로 네. 교통을 하고 있었고 소통을 하고 있었고 청와대 사이에서 이 행정관에서 가교 역할을 이상직 의원이랑 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왜 연락을 압수수색하네 주고받냐 뭐 이런 거예요. 검찰은 영장 발부받아서 압수수색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수사하면 됩니다. 당연하지만요. 이 네. 부분이 범죄의 단서라고 생각하면요. 이것을 참고인 지회에 있던 이 청와대 행정관이 참고인은 강제 소환을 할 수 없거든요. 수사 단계에서 이제 협조를 받지 못한 겁니다. 네. 또 이 행정관 입장에선 본인이 피해자성 참고인들이 있어요. 단순히 정말 제3자로 아니면 고소인이나 고발인 피해자로 가는 지위가 아니라 나도 이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방어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 공판전 증인신문이란 제도를 통해 가지고 불러낸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사실상의 어떤 피해 사실 그리고 수사가 아직 무르익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냥 공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니까요. 네. 그러자 증인 신문 형식을 떼었지만 증언 거부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로서는 당연한 선택지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증언 강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로 피고인이 언젠가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그리고 형사법은 진술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런 잘 활용되지 않는 제도를 우회해서 사실상 진술을 강조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무르익지 않은 사실관계를 이렇게 언론에 나오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술을 거부한 건 좀 당연한 선택일 수 있는 거다. 이건 약간 좀 몰아가기가 없잖아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 중에 뭐 이렇게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준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티켓을 구해줬다기보다는 예약을 대신 해줬다는 게 좀 더 맞는 정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근데 지금 말씀이 강 변호사님. 네. 그거는 좀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참고인은 불러도 안 갈 수 있는 신분인데 다 공개된 자리에 불러서 그렇게 뭔가 피의 사실을 이렇게 흘리는 것처럼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진술을 거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신 씨가 그동안에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증인신문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네. 사실상 공판전 증인신문이라는 경우는 좀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하냐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검찰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신 씨가 이 상황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아는 것으로 검찰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네. 아예 소환조차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결과적으로는 법정에 세워서 증인신문을 하게 된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본인이 뭐 묵비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뭐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신 씨가 여기까지 오게 된 부분은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을 담당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문다희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전을 할 때는 아예 본인이 태국에 가서 집을 구해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상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 씨가 단순히 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되고 그러면서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들어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상직 의원과 이 신 행정관이 카톡을 계속적으로 했었던 부분들이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만 되는 부분인데 아예 소환에 응하지조차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있는 절차로서 이 상황이 진행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정황이 부르지 않고서야 배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또 그런 설명이셨어요. 사실 지금 이 행정관의 얘기는 내가 지금 피의자로 전환이 될 것 같으니까 난 증인신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어제 법정에서 밝혔다고 하는데 진술을 거부한 뒤에 이제 실제 그 정말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봅니다.